네, 지금부터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 시한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교육걱정검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구본창입니다. 오늘 집회 및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한을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안은 잘 아시다시피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작년 교육과정 개정을 고시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이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법률에 의해 4년 예고제를 적용해서 내년 2월까지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시한을 발표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서 발표가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교내신과 또 수능 상대평가를 발표하면서 교육계는 사실상 고교학점제의 무력화이다. 경쟁교육 압력이 이렇게 거세서 학생들이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 우울을 떠올리고 또 학부모는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고통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입제도안을 발표했는가 아연실색하며 철폐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래드 호텔에서 교육부의 학부모 설명회가 있는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을 4분 참석자께서 해주실 텐데요. 순서는 이운경 창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님, 최경남 경기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님, 정지현 사교육걱정검세상 공동대표님, 홍민정 사교육걱정검세상 공동대표님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은 후에 발언을 최수일 사교육걱정검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님, 김영란 학부모님, 김용섭 학부모님, 이윤경 창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장님, 홍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님, 신소영 사교육걱정검세상 정책팀장님 순서로 6분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낭독 이후와 발언 중간중간에 구호제창과 또 시한 철폐를 촉구하는 레드카드를 드는 퍼포먼스를 중간중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을 순서대로 해주시겠습니다. 교육부 2028 대입 설명회에서 드러난 심각한 모순 4가지를 밝힙니다. 첫째, 교육부는 2021년 발표했던 대로 고1은 9등급 상대평가, 고2, 3은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학업 중단이나 수업 참여 동기가 상실되며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내내 전 과목 5등급 내신 상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일부 과목에서만 적용하던 상대평가를 모든 과목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등급 내신 상대평가 전 과목 확대로는 교육부가 지적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9등급제에서 상위 4% 학생에게 주던 1등급을 5등급제로 바꿔서 1등급을 주는 학생들을 10%로 늘렸다고 진정 경쟁 압력이 낮아집니까? 오히려 1등급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의 경쟁 압력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한 9등급이든 5등급이든 경쟁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과목만이 아니라 전 과목을 5등급으로 상대평가한다니요. 학생들에게 3년 내내 그 어떤 과목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10% 안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10%라 해봤자 한 반에서 고작 2, 3등 안에 들어야 1등급에 들 수 있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안으로 사교육비 경쟁은 완화될 수 없고 오히려 폭증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같은 교실에서 함께 배운 친구를 밟고 이겨야만 상위 성적을 받는 구조 속에서 협업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기란 불가합니다. 둘째, 교육부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내신 9등급제는 교육개혁과 엇박자이기 때문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는 그 어느 국가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평가합니까? 미국, 독일, 영국, 핀란드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 중국조차도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습니다. 국가가 상대평가를 천명한 이상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 소질을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두지 못합니다. 잘하는 친구가 선택하지 않는 수업, 많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성적 받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의 경쟁 속에 자유로운 배움은 일어나기 힘들고 상대평가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작동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선택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시대적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상대평가라는 퇴행적 체제를 교육부는 그대로 유지하는 악수로 교육개혁과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전국 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5명 중 4명가량이 교육부 개편안에 따라 내신평가가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변경되면 고교학점제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전국 진학지도협의회는 상대평가하에서 학생들은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하게 돼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2025학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학생들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5등급 상대평가 유지를 발표한 시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과 교육적 퇴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는 상대평가 체제에서 곧바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어렵게 하므로 5등급 상대평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본래 교육부는 2017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해왔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제도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학 입시 제도와의 연계 등 현실적 이유들로 도입 시기를 3년 후 연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고교학점제 구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성적평가 방식에 대하여 여태껏 결단하지 못하고 대입 시한 발표를 미루다가 교육개혁에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내놓은 것이 지난 10일 발표한 안입니다. 넷째,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 및 융합적 사고를 이끌기 위해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국어, 수학, 사과탐 상대평가 및 통합력 과목체제로 개편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까지 이러한 수능 개편안은 학교 교육을 파행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전국교사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설문에서 고교교사 79%는 수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 강화 51.9%, 변화 없이 그대로일 것 27.1%, 2028년 대입 시한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영향에 대해 파행이 심화하거나 75.4%로 별 영향이 없을 것 22.7%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무려 98.1에 달했습니다. 2028년 대입 시한에서 수능에 포함되는 시험 범위에는 공통 과목만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당장 수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을 운영하는 이 3학년의 학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 교사들은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수업 변화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한 퇴직 교사는 1타 강사의 수업을 듣고 그 강사의 강의 방식을 공부하여 수업하는 자신을 보며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느꼈노라 밝혔습니다. 수능에서 그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통합력 과목으로 개편한들 그 교육부의 정책적 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되어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에 종속되는 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공교육의 파행은 더욱 심각하게 조장되며 수업 혁신은 물 건너 갈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편 시안은 교육개혁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정책을 설계했다기보다는 고교 학점제는 도입하지만 안정적인 변별을 위한 방책을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전 설명회장에서 교육부는 죽은 지식을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숙달하는 훈련소로 전락한 지금의 황폐화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학업 고통과 사교육비 출혈 경쟁으로 가정마다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책도 전무했습니다. 단지 대학이 학생들을 쉽게 선발해 갈 수 있는 방책, 기존 상대평가 체제에 발맞추어서 입시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책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융합과 혁신을 내세웠지만 융합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고심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운 그 안정적인 대입 제도로 인해서 대입만을 위한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교육은 더 악화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들은 고유한 자기 가치를 말살당한 채 야만적 경쟁의 대열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진로 적성에 맞춰 학교 교육이 변모되겠노라 약속했던 고교 학점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가장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진정 안정이 맞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또 줄 세우기 상대평가 시스템 속에서 앞으로 6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입니까? 우리 교육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우리 교육은 이제 사망 선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입시에 발목 잡힌 학교 교육, 줄 세우기 경쟁에 발목 잡힌 학교 교육은 사망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사망 선고를 하지 못하고 공정, 안정, 융합, 혁신이라는 미사여구를 붙여 사망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이 현실 앞에 교육부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은 노후 대비를 포기하고 지출의 17% 이상을 사교육비로 소비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현실. 초중등 교육 국가 예산의 3분의 1만큼이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이 기이한 상황에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국의 사교육비 출혈과 치열한 경쟁 때문에 한국은 인구 절벽으로 2750년에 소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 현실은 우리 교육 사망의 증거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시안은 학교 교육을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9등급 내신평가가 5등급이 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업 고통이 절대 완화되지 않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하게 수능을 치른다고 수능 시험이 공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낙오자를 만들어내고 불행한 공부, 불행한 학교를 떠나고자 하는 학생들을 붙잡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은 교육부의 대입시안으로는 절대 소생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 슬픔, 탄식을 담아 요구합니다. 이 고통을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가 감내하는 그 고통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십시오.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시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 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 학점제의 무력화가 명확관한 이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 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사교육 걱정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네, 지금까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들고 있는 피켓들을 보시면 인쇄된 피켓도 있지만 손글씨로 직접 보드에 적은 피켓들도 보이실 겁니다. 이 피켓들은 지난 10월 26일에 대학 2028 대입제도에 직접 적용되는 중2 이하 학부모 또 학생들이 모여서 100인 이상이 모여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 공청회에서 교육부에 요구하는 구호를 담아 제작한 손수 만든 피켓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중에서 몇 개 구호를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방적인 대입 개편 학생 학부모 목소리는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 어디 있나를 3번 재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입 개편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대입 개편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네, 다음은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수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2028 수능 개편안의 최악의 상황은 사실 감춰져 있습니다. 교육부와 수학계는 아직 검토 중인 것처럼 살짝 말하면서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지만 역대로 수능이 개편 때마다 이런 일은 반복되어 왔고 한 번도 수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심화 수학을 수능에 넣으려는 공작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수학계는 교육부를 겁박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전에 삭제된 행렬을 비롯하여 모비율의 추정, 공간 벡터를 모두 복원시켰습니다. 교육과정이 산더미처럼 늘어난 상태에서 이번 수능의 그 모든 내용을 시험 범위에 넣으려는 것이 심화 수학의 정체입니다. 수능에 심화 수학이 포함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초등학생 때부터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선행학습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초등 6학년은 기하와 미적분 선행학습 특강을 들으러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는 수학계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미적분 공부를 한다고 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기하를 공부한다고 해서 첨단 분야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공부 지옥으로 몰아넣는 망국병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의 수학 공부 부담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한수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화 수학 신설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학생 선발의 주요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모독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수능에서 심화 수학을 시험 과목에 넣지 않아도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 교과 미적분과 기하 수업을 잘 해낼 수 있고 그래서 만든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심화 수학 신설은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룰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다시 외치고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는 2028 대입 시한 즉시 철폐하라 하면 철폐하라를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28 대입 시한 즉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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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028 대입 시한 즉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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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김영란 학부모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딸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알아보면서 아이의 성장과 행복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교육이 입시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자각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것은 현행하는 교육 제도 속에서 아이와 함께 가고자 했던 방향이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대입 개편 관련 기사를 접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은 순방국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살펴보셨는지요? 후보 시절 교육 질의에 대한 답변도 없으셨던 대통령님께서는 2023년도에 가자지구 기습 공격을 예상하셨는지요? 교육부 장관님은 변별력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알고 계시는지요? 왜 여러분들은 내일도 확신할 수 없는 사회 변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고민하고 성장할 기회를 5개의 보기 속에 가두는 건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위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탐탁치 않으십니까? 그저 대한민국의 집권층 아래에서 던져주는 것만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12년의 교육 속에서 삶의 정면 돌파도 가르치지 못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왜 우리나라 교육은 변별력이라는 입시 제도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의 생각을 물으면 안 되는 건지 검토해 주십시오. 수년간 평가자의 위치에서 해왔던 행정을 반대의 위치에서 뒤집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꾸만 뒤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알고 있습니다. 하필 가장 변화가 느리던 교육이 퇴행에서는 가장 빠르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역행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성과 변별력을 앞세워 최선의 개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운영 능력의 자격 미달일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육을 살펴봐 주십시오. 곳곳에서 도처한 사회 문제를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통로가 대입 제도가 될 수 있게 교육부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과거의 제도로 평가하는 행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교육부가 진행하는 고교학점제, 교육부가 개편하는 2028 대입제도, 두 구간의 상충을 해결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네, 구호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추기는 대입상대평가 절대평가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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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김용섭 학부모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에서 4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오늘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고1 때 학급 문집에 썼던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집을 만들면서 어떤 글을 쓸지 많이 고민했는데 그중 나의 머리를 가장 많이 자극한 주제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썩었다. 매번 바뀌는 입시제도와 방학 때도 무제한으로 하는 보충수업,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구타,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다. 1년 중 진짜 방학은 한 달 남짓이고 나머지는 모두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독서는 물론 취미생활을 할 여유조차 없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환경 속에 밀어넣고 똑같은 길을 가기만을 강요한다. 우리는 다양한 꿈을 갖고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부 똑같은 것을 배운다. 저는 오늘 지난 10일 발표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이번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함께 고민하셨던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민한 이번 개편 시안이 30여 년 전 제가 경험했던 교육보다 더 나아진 교육입니까? 이것이 진정 교육부에서 말하는 미래를 위한 교육입니까? 이대로 가면 학교에서 12년을 병든 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살릴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끝날 때 학교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녁 시간 동네의 상가가 밀집된 곳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낮에도 놀이터는 텅 비어있고 수많은 아이들은 노란 버스들을 타고 사교육 전쟁터로 실려갑니다. 상가의 대부분은 학원이고 주변 편의점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휴대폰에 빠져 인스턴트 음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1, 2년 선행은 기본이고 3, 4년 선행을 하는 아이들도 많으니 제 속도에 맞춰가는 아이들은 그 부모가 아이를 방치한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은 해마다 더 어려지고 있고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 불평등 구조가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강고한 대학 서열화 그리고 스카이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더라도 대한민국 사교육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교육 또한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책상에 둘러앉아 숫자로 나온 데이터를 갖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는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수많은 아이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마음으로 먼저 들으십시오.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성공의 길을 걸어온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육이 바로 서려면 오히려 그 경쟁에서 실패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소수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변별력에 입시제도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10대를 보낼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교육의 근간에 심어야 합니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청소년 자살률은 10년이 넘도록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더 피말리는 경쟁 속으로 몰아넣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육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아이들은 숨막히는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벼랑 끝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을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진정한 개혁에 교육부가 앞장서 주십시오. 그러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지지하며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28 대입시안 즉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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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이윤경 창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회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적대감을 키우는 대학 입시안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저는 현재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학운위원장과 학부모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 학부모 회장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육부는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이번 2028 대입 개편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편안 발표 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학부모 129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시안을 발표하기 전인 9월 말에는 중학생 학부모 11명에게 FGI를 했고 10월 초에 학부모 124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87.2%가 긍정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1200명의 학부모는 누구인가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전국의 학부모 회장들에게 물어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런 설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의 학부모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에게도 묻지 않았다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응답한 것인가요?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대표도 아니고 개인 1200명이 응답한 설문을 대한민국 학부모 전체의 의견이라고 발표한 교육부가 정말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자녀를 경쟁으로 몰아넣고 초중고 12년을 학원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9등급이든 5등급이든 1등급에게만 유리한 상대평가 시스템은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의 부모라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친구가 아닌 경쟁자를 만들고 협력이 아닌 싸움을 조장하면서 적대감만 가득한 자녀로 키우고 싶답니까?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경쟁 시스템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입시안은 학부모가 원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경쟁을 더 강화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그걸 교묘하게 둔갑시켜 내신을 1학년 때만 상대평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라서 2, 3학년에도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대입 시안을 발표한 후에는 교사는 제외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 대상화하고 동원만 했던 학부모를 마치 교육의 주체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권은 교사만 불러서 논의하더니 입시는 학부모만 부릅니다. 교사와 학부모를 갈라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서 정책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밀실 정책이 이번 대입 개편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형식적인 절차일 뿐 교육부의 들러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500명에게 묻겠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 제 주변의 지인들도 국민참여위원회에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거든요. 10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의 제목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입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통합적, 융합적 인재 양성과 수능의 교육적 위상을 고려해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공정성을 갖춘 수능 체제를 검토했고 교육개혁과 교실 수업 혁신에 발맞춰 내신 평가 방식을 혁신했다고 개편 배경과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사탐, 과탐을 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하고 선택 과목으로 심화수학을 추가했습니다. 내신은 전학년에 걸쳐 전 과목의 상대평가를 확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개편 방향과 시안은 앞뒤가 맞지 않고 미래사회 대비는커녕 과거로 퇴행하는 입시제도입니다. 이미 2022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학원위에서는 학교마다 교육과정 관련 규정도 모두 개정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은 국민참여형으로 10만 명 이상의 설문조사와 거의 2년 동안 권역별, 주체별 수기과정을 거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을 좌우하는 대학입시안은 1200명의 학부모 설문과 4번의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2달 만에 확정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평가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내신 절대평가 방식이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2022 교육과정 추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 선발에 제공할 변별력을 이유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이라도 상대평가를 허락해달라고 해서 100번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전학년, 전과목 상대평가로 확대하겠답니다. 누가 봐도 이전 정부에서 만든 고교학점제 무력화입니다. 수능 개편안은 보도자료처럼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교실을 문제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융합형으로 진행하고 있던 교실 수업을 입시 과목만 가르치도록 퇴행시키는 안입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고졸, 검정고시처럼 자격고사화하자는 요구는 대학, 교사, 학부모,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공정성은 과목을 통합해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하면 누구나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공정성입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을 공부하고 과목 선택권조차 박탈하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이때에도 변별력을 내세워 줄 세우기를 하며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교육의 말로 명분도 없이 공권력이 저지르는 아동학대입니다. 내 자녀만 생각하는 사적 학부모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공적 학부모들이 외칩니다.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2028 대입 개편안 학부모도 거부합니다. 전면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구호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상대평가 철폐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라. 대입 상대평가 철폐하고 절대평가 전환하라. 네, 다음은 한성준 조홍교사운동 공동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홍교사운동 공동대표 한성준입니다. 내신 전학년 상대평가 확대,
수능 9등급 상대평가 병기를 골자로 하는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2028 시안을 보면서 지금 중2 이 학생들에게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 한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을 또 대물림한 것 같아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두 자녀를 둔 아빠로서 교사로서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 세상을 물려준 것 같아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교육당국은 내신 9단계 상대평가에서 5등급으로 급간을 완화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5등급 상대평가를 고3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학생들은 친구를 친구로 생각할 수 없고 친구를 여전히 내 발 아래에 두어야 할 경쟁의 상대제로 숫자로 여길 뿐입니다. 학교는 배움과 성장의 장소가 아닌 경쟁에 이겨 상위 등급을 쟁취해야 하는 경쟁이 난무하는 전장으로 여전히 여길 것입니다. 부끄러움 뒤에 찾아온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이번 시안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입 개편이라는데 도대체 시안 어느 부분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내용입니까? 학생 수가 반으로 줄고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예정된 미래를 이미 오늘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데 무슨 미래를 위해 학생들을 촘촘하게 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줄을 세우는 것입니까? 교육당국은 절대평가 도입과 확대에 대해 현실의 문제, 즉 내신 부풀리기나 학교 간 격차, 평가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말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방향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은 현실의 문제에 묶여 영원히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직시해야 할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학생들이 경쟁교육으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과도한 불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정말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그들의 죽음을 정말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육부가 직시해야 할 현실은 이 망국의 경쟁교육으로 인해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교육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처참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단기 처방전 같은 이번 시안을 마치 미래교육을 위한 해결책인 양 설득하기보다 학부모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교육 고통의 신음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우리 교육 주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과 시민분들께서 이번 시안에 함께 제동을 걸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추기는 대입 개편안 즉시 철폐하라. 사교육비 부추기는 대입 개편안 즉시 철폐하라. 네, 다음으로 사교육 걱정 세상 신소영 정책팀장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발표하겠다던 2028학년도 대입제도 시안을 10월이 되어서야 발표했습니다. 약속한 발표 시점이 도대체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소명도 없이 넉 달이나 뜸들여 발표한 안이었습니다. 교육부의 늑장 발표 탓에 내년 2월 법적으로 대입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시기까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이미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연중 확정을 계획하고 있다니 진정 민의와 여론을 받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황당무계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고심했다는 결과가 고작 내신 상대평가와 수능 과목을 늘리는 안이라니요. 고교학점제가 발표된 이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 제도를 계기 삼아 입시 대비를 위한 획일적이고 냉혈한 경쟁교육과 문제풀이 훈련 사교육으로 매몰된 학교 교육이 혁신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성패를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고교학점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수능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와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시한 6대 보완 과제를 수행해달라고 일찍이 교육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불응한 채 고교학점제 도입 이래 수년간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던 결과라기에는 참담할 정도로 근시안적이고 옹졸하고 궁색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기존에 상대평가한다던 1학년 공통과목은 물론 절대평가하기로 했던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마저도 3년 내내 전과목 모두 상대평가하겠다는 안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자기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마음껏 선택해보라고 해놓고 결과는 상대평가로 등수를 내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입의 안정성과 변별을 위해 필요한 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개인에게는 자유를 주되 그 자유가 작동될 수 없는 구조는 치워줄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알아서 자유를 발휘해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구태의연하며 졸렬하고 부끄러운 변명입니까? 우리는 비탄과 절망을 넘어 그간 고교학점제로 학교교육의 변화를 열망해왔던 학생, 학부모들이 갖던 일말의 기대를 저버린 교육부에 배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가 그리도 중요하다고 말하던 안정이 진정 상대평가입니까? 틀렸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발표된 2017년부터 이미 절대평가 개편은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운영된 지만 벌써 7년 차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절대평가 확대가 기대되었던 것만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 확대가 기대되었던 2028학년도 대입의 안정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번 교육부의 시안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재직 당시 이미 2011년에 절대평가 재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04년 중단되었던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2014학년도부터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줄 세우기 이상의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등급별 인원수 제약 때문에 교육과정에 표방하는 학생 선택 중식 교육과정이 작동되기 어렵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록 당시 발표는 내신 부풀리기에 따른 대입의 문제와 맞물려서 좌초되었지만 이주호 장관이 진단하였던 상대평가 문제는 무려 12년이 지난 지금 단 일보의 전진도 없이 정확히 유효합니다. 절대평가 도입이 필연적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기에 마저도 절대평가 개편을 이뤄내지 못하고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이 쇄신할 기회를 찾기란 요원하며 학교교육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교육부의 말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형 내신 제도는 단언컨대 9등급을 5등급으로 등급 구간을 줄인다고 달성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입시 경쟁의 압력이 높은 환경에서는 1등급을 4%에서 10%로 늘리더라도 1등급 쟁탈전에 동참하는 경쟁 대여를 확대할 뿐이며 더군다나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라면 교실은 살얼음판의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얼어붙을 것입니다. 설령 등급 구간이 줄어서 내신 변별이 그것은 고스란히 수능 경쟁의 확대로 옮겨지는 풍선 효과만 나올 것입니다. 수능 개편안도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육부의 시안대로 선택 과목 없는 수능으로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유불리 문제는 없어진다 한들 5개 보기 중에 정답 하나를 실수 없이 재빠르게 골라내는 수능 대비 문제풀이 훈련을 위해서 사교육에 전전하는 아이들의 현실은 달라집니까? 소수점 넷째짜리의 미세한 수능 점수 차이로 학생들의 전국 등수를 매겨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선발의 타당성 문제는 달라집니까? 그런 현실을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눈 감으시겠습니까? OECD 가입 국가 중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꼴찌, 인구 소멸 국가 1호라는 이 나라에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이를 고귀하게 성장시킬 방책을 찾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더 미세한 나노 단위의 변별을 해서 아이들을 입시 줄 세워댈 요량입니까? 우리 교육이 당면한 근원적 문제와 모순은 외면한 채 표피에 드러난 문제만을 덮어버린 어정쩡한 타협책만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을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그토록 강조하는 교실 수업 혁신은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도구적 기술의 도입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수업의 혁신은 총성 없는 정쟁터로 변질된 교실을 함께 협력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생태를 복원해 줌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그 시작은 그동안 안정과 변별을 앞세워서 유지되어 온 상대평가 구습의 종식을 고하고 유보되어 왔던 절대평가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국민과의 안정적인 약속이자 교육개혁의 첫 삽을 뜨는 용단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한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레드카드를 드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피켓을 드신 분들께서는 피켓을 내려주시고 사전에 나눠드린 레드카드를 좀 앞줄은 한 가슴 위치 정도에, 뒷줄은 좀 앞줄이나 두 번째 줄보다 좀 높게 들어서 좀 레드카드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인 3개 학부모 단체 및 참석한 모두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또 고1 공통 과목을 통해서 고교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지식을 책임 교육하겠다라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대입 상대평가를 즉시 철회하고 절대평가를 전환할 것을 지금까지 응원하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입 개편 시한은 고교 내신 전학년 상대평가, 수능도 상대평가 현행평가 방식 유지, 또 시험 범위에 일반 선택 과목을 대거 포함시키면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을 가로막는, 즉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이번 대입 개편 시한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오늘 레드카드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 레드카드를 교육부는 경각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고, 또 대입 개편 시한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이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엄중히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카드를 들며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28 대입 개편 시한 즉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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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부추기는 대입 상대평가 절대평가로 전환하라! 네, 이상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 또 기자님들 감사합니다.